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근입니다. 중고 관련 꿀팁 리뷰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 짜증나는 유형 탑 7을 꼽아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짜증나는 유형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 아닌 매너의 영역으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7위는 적혀있는 거 질문입니다. 내용에 뻔히 대놓고 적혀있는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읽었는데 놓쳐서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 여러 군데 찔러보면서 성의 없게 봐서 질문하는 건지는 대략 질문 내용을 보면 짐작 가능합니다. 여기서 짜증나는 건 당연히 후자의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목에 적혀있는 것을 질문하는 경우입니다. 제목에 용량 128기가라고 버젓이 적혀있는데 용량 몇이냐고 물어보거나 2017년식이라고 역시 제목에 적어놨는데 몇 년식이냐고 물어보거나 이거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찔러보기인 경우가 많아 구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을 기껏 상세하게 써놨는데 그것이 도루묵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대체로는 실수기 때문에 7위에 랭크합니다. 6위는 내고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중고거래의 꽃은 내고입니다. 내고를 시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고를 강요하는 건 다소 불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산다고 해놓은 후 내고를 요구해서 더욱 난감하죠. 애초에 내고해주면 구매할게요 같은 경우는 거절하면 끝이지만 구매하기로 해놓고 내고를 강요해버리면 판매자는 이왕 약속 잡은 거 귀찮아서 그냥 기분 별로라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걸 노리는 건가?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멀리서 가는 데입니다. 얼마 전 제가 데스크탑을 판매하였는데요. 멀리서 온다는 이유로 내고를 강요했고 2만원 내고를 해주었습니다. 몇십만원짜리인데 겨우 2만원 해주냐고 더 해달라고 또 강요하였고 저는 대충 빨리 팔고 싶어서 승낙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직접 와서는 또 현장 내고를 시도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곤 멀리서 왔는데 서비스 없냐고 하더군요. 아무도 멀리서 오라고 권유하지도 않았고 판매자 입장에선 안 팔고 근처에 사는 사람과 거래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구매자가 마치 판매자를 개인이 아닌 업자를 상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 다소 불쾌했습니다. 중고거래는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거래입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갑인 경우가 많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매물의 가격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판매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업체들과는 다르게 개인 판매자는 단 한 번만 판매하면 되고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내고를 요청하실 거면 내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 보상해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바로 댁 근처로 갈 테니 1만원만 내고 가능할까요? 같이 상대방에게 하나의 메리트를 주고 그 대가로 내고를 부탁하는 거래의 뉘앙스로 접근하시는 게 서로 기분도 안 상하고 내고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판매자도 사실 역 근처까지 나오는 거 귀찮고 빨리 팔수록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거절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구매하는 편이라 6위에 랭크합니다. 5위는 찔러보기입니다. 인터넷의 최저가 순대로 주르륵 나오는 새 상품과는 달리 중고 제품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아이폰만 해도 가격은 물론 제품 외관이나 박스 유무, 배터리 성능 상태, 심지어 판매자 위치 등 다양한 부분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구매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찔러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중고 제품 손품 팔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품 하나만 문의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문의 결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제품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자가 직접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물건을 봅니다. 자연히 구매자가 선택한 판매자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자는 찔러보기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고거래는 알뜰한 분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저도 손품을 많이 파는 만큼 찔러보기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대놓고 티나는 찔러보기는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한 말 두세 마디만 나눠도 심한 경우는 첫 번째 문자에도 찔러보기인지 아닌지 느낌이 옵니다. 찔러보기 느낌이 온 사람 중 실거래로 이어진 사람은 제 경험상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보통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구매하겠습니다. 구매 희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찔러보기 하는 사람들은 사용기간이 어떻게 돼요? 언제 샀나요? 이 게임 돌아가나요? 제조일자가 언제인가요? 단폰만 있나요? 등의 뭔가 찝찝한 질문들이 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대답하면 답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진화한 유형은 물음표 살인마 유형입니다. 작은 실기스 유무나 구성품 상태, 구매일자, 제조일자 등 제품에 대한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문제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줘도 구매를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이 제품과 다른 제품 간의 비교를 위한 목적이라면 잘 모르겠는데 구매 자체를 할지 말지 갈등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를 이용하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상관없는데 판매자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짤짤이로 데미지가 와 결국 짜증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글 보면 애초에 찔러보기 금지, 안 살 거면 연락 주지 마세요, 확실히 살 사람만 연락,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워낙 흔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 중고거래 애용하면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볼 수밖에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5위에 랭크했습니다. 4위
3위는 과도한 내고입니다. 상식선을 벗어나는 내고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20만원에 올려놓은 물건을 10만원 초까지 깎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얼마 전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제 80만원짜리 데스크탑도 10만원, 20만원 내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고 시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게시글에 내고 불가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대팔렘 해도 될 정도로 물건값을 깎는 경우는 찔러보기까지 가미된 비매너 행동입니다. 겁나 싸게 살 수 있음 사고 아님 말고라는 마인드라 애초에 진지하게 구매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얻어 걸리길 바라는 경우이고 판매자를 존중하는 개념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 4위에 랭크합니다. 3위는 예약입니다. 직거래 특성상 서로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래하기로 한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보단 특정 시간대로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일이나 다음날이 아닌 2일 뒤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속이라고 본다면 2일 뒤 이상은 예약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판매자는 그 사이 다른 구매자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예약 중이라는 말과 함께 판매를 보류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판매자 입장에선 단 1시간이라도 빨리 판매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예약자가 있다는 이유로 더 빨리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예약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예약은 어쨌건 판매자가 오케이 한 내용인 거고 거래가 성사되면 어쨌든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상당수의 예약이 파기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매자는 예약이 되기 전까지 더 저렴한 매물은 없나 서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매물이 보이면 그 매물을 구매하겠죠. 그럼 기존 판매자는 예약자만 믿고 있다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많이 대인 사람들은 애초에 예약 구매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약금을 받거나요. 저도 예전에 자기가 2주 뒤에 월급 들어오니까 그때 구매한다며 남자 대 남자로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구매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2주 뒤에 취소하더군요. 구매자분 고추 떼세요. 저도 그 이후로 예약은 절대 안 받고 먼저 연락 이런 거 일체 없이 먼저 거래하러 오는 분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합니다. 예약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약은 불가하다. 그 전에 먼저 구매하겠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판매할 수 있다. 혹여 예약을 원한다면 예약금 입금을 해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보통 진짜 구매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예약금을 넣어주시고 대충 예약 걸어놓고 다른데 또 찔러보다 갈아탈 사람은 그냥 구매를 포기할 겁니다. 2위는 잠수입니다. 그냥 연락하다가 잠수하는 것 정도야 찔러보기 수준이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미 다 잡아놓고 잠수를 타는 것은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거래하려고 물건 포장도 해놓고 시간도 비워놓고 준비도 해놨는데 구매자가 잠수를 타버리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죠. 사실 이건 판매자보단 구매자일 때가 더 짜증나긴 합니다. 보통 중고거래에선 구매자가 판매자 지역으로 가는 것이 국룰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그냥 약간의 시간만 버리면 되지만 구매자는 판매자가 잠수를 타버리면 약속 장소에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등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 친구도 안양에 직거래하러 갔다가 판매자가 잠수 탈 듯 안 탈 듯 뜨문뜨문 연락하다 결국 3시간 동안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다 올라왔습니다. 오라고 해서 갔더니 연락도 안 되고 기다리다 보니 시간 미룰 수 없냐 그러고 이미 온 김에 알았다고 하니 막상 그 시간에 또 연락이 안 돼서 3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민폐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매자일 경우 잠수가 가장 짜증나는 일이지만 판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2위로 랭크했습니다. 또 현장 잠수보단 직거래를 나가기 전에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큰 손해까진 아니기도 합니다. 직거래하기 전 거래하는 거 맞냐고 꼭 확인하신 후 출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1위는 현장 내고입니다. 이건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애초에 내고할 거였으면 팔 생각이 없었는데 현장 내고를 당한다? 짜증이 머리 꼭지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2위부터 7위까지의 모든 비매너가 한데 녹아있는 게 현장 내고입니다. 나중에 연락 온 구매자에게 거래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약속 장소에 시간 내고 준비해서 방문까지 했는데 여기서 내고를 요구한다? 맘 같아선 안 팔고 그냥 돌아가고 싶지만 아예 집 앞에서 거래하는 거 아닌 이상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돌아가서 다시 판매하는 게 직거래를 2번 나가야 하니 결과적으로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매우 짜증나지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약속을 잡기 전까진 판매자가 갑이지만 판매자가 집 밖으로 물건을 갖고 나온 순간부터 구매자가 갑이 됩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판매자는 헛고생한 게 되니까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게 현장 내고이기 때문에 중고거래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 원탑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 당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괘씸해서 그냥 안 팔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중고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한두 개 정도는 해보셨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기분을 나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니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역시 의도치 않게 저 중 몇 개의 행동을 했었죠. 찔러보기나 물음표 살인마 같은 거요.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런 패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매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면 더 기분 좋은 중고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짜증나는 중고구매자 유형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메일을 이용한 해킹 방법인데요. 이렇게 해킹된 네이버 계정이 중고나라 등 거래 카페 사기 계정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